안녕하세요. 원투, 원투. 녹화 시작됐고요. 사운드 체크는, 네,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안녕. 네, 뭐야, 초점 빠지고, 야, 어디로 찍어야 돼? 자동 초점 안 되나? 약간 허접하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집에서 집에서 이거 마우스 빼고 집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학교 왔다 갔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1시간 반씩 걸리니까 거의 뭐 3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하니까 제 방을 또 소개해 드릴 수 있겠네요. 한번 보여드릴까? 일단은 제가 이렇게 펴볼까요? 짠! 저는 이제 지브리를 너무 좋아해서 어렸을 때 제일 처음 봤던 그 영화가 토토로였어요. 제 기억하는 한에서는. 그래서 이제 토토로를 보고서 지브리를 너무 좋아하게 됐고, 어머니께서도 일본어과를 나오셔서 약간 일본어를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접했던 것 같아요. 약간 굿나잇이랑 잘자 이거랑 오야스미나사 이거 세 개를 그냥 섞어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중학교 때 이제 일본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일본어 공부하고, 또 일본 군대 가서도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고 영어 공부랑 같이. 그래가지고 뭐 여행 가면은 무리 없이 그냥 하는 정도? 네, 너무 막 잘하는 건 아니고 약간 바디랭귀지 섞어가면서 적당히 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주말에도 양복을 입었습니다. 일단은 뭐 다양한 굿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사실 굿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깜짝 놀라실 텐데 준비됐나? 여기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이상한 거 없어요? 자, 이상한 거 하나 있을 텐데. 요거 선생님 이거 이상한가요? 왜 이상하냐? 오이! 직접 그린 겁니다. 네, 직접 그린 거예요. 짠! 제가 진짜 너무 아끼는 거. 사실 저쪽에 있는, 보이나? 저기 있는 포뇨도 제가 그린 거예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요건 제가 진짜 아낀 제 처녀작이라 그러죠. 첫 작품. 첫 작품. 오늘 썸네일 요거로 할까요? 이렇게. 짠! 요거 캡처했어야겠다. 요거.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LCY, 여기 약간 좌우 반전되어 있네. LCY 제 이니셜이죠. 제가 이제 딱 이렇게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예쁘죠? 그리고 라퓨타 진짜 좋아요. 라퓨타 너무 담고 있는 얘기도 따뜻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고, 사실 토토로 너무 귀여워서 좋아하고. 그리고 뭐 포뇨 보여드릴까? 여기 있는 거. 저 엄청 큽니다. 이 친구는 제가 두 번째 작품인데, 자 뗀다. 보여드린다. 좀 조심해서 들어야 돼. 쫙. 엄청 크죠? 이게 다 빈 도화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짜자잔. 잘 보이나요? 짜자잔. 짠. 네, 잘 보이는 듯 하네요. 네. 그죠? 사실은 크기는 얘가 훨씬 큰데, 봐봐, 엄청 크죠? 저랑 비교해봤을 때. 엄청 큰데, 사실은 저 친구가 좀 더 섬세한, 라퓨타가 좀 더 섬세한 느낌이고, 얘는 약간 커서 사실 그리긴 더 편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리긴 얘가 더 편했고, 사실 그리는 난이도 자체는 요 라퓨타가 훨씬 어려웠어요. 좀 작은 캔버스에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조심해서 걸고. 그리고 사실은 이 친구도 제가 지금 마저 그려야 되는데 못 그리고 있는 게, 스케치만 해놨어요. 스케치만. 제가 또 키키 마녀 배달부 키키 스케치만 빈 거에다 해놨는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잘 보시면 칸이 나눠져 있죠. 이 칸을 이제 이렇게 자로 같은 간격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못 그리니까 그런 말이 있죠. 전체는 부분의 합. 그래서 이 한 칸 한 칸을 따라 그리는 거예요. 그 사진 자체에도 편집을 해서 다 칸을 나눠놓고 칸만 그리는 겁니다. 그럼 칸이 지금 대충 뭐 한 8칸에다가 뭐 한 8칸, 뭐 한 64칸 있잖아요. 64칸을 그냥 하나하나 그리다 보면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그리는 초짜기 때문에, 네, 막, 저희 미술 선생님, 훌륭한 미술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그분들처럼 제가, 어머야, 잘 그리지 못하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놔야겠다. 여기 뭐 약간, 기왕 보여드리는 거 좀 더 보여드릴까? 이거를 충전기 좀 빼고, 자, 쪼쪼쫀.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렇게 화일들도 많고요. 화일. 그리고 이거 보세요. 짱 귀엽죠? 토토로. 그리고 라퓨타. 이게 뭐냐면은 손가락 인형이에요. 손가락 이렇게 넣어가지고 애기들 노는, 손가락 넣을 수 있죠. 짠.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인형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히사이시조 영화 음악 콘서트 갔다 온 거,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또 이렇게 얼마 전에
지브리 트리오, 재즈 트리오도 갔다 왔었고, 이거는 제 그 미술학원 선생님께서 직접 이제 그려주셨던, 네, 크레파스입니다. 크레파스 그려주신 거고, 네, 그리고 요거 토토로 타로 카드, 그리고 그 뭐야 지브리 그 이제 라퓨타 보시면 나오는 그 돌, 그리고 제가 지금 요거 오늘 완성했는데 퍼즐, 네, 퍼즐도 만들었고요. 퍼즐 이 벽에다 어디 붙일지 조금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없는데, 그리고 뭐 키키, 토토로, 그리고 요거는 요 박스에 있는 이거 지지죠, 지지. 지지, 에이 더러워, 지지. 그게 아니고 그 키키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그 고양이 이름이 지지예요. 그래서 지지 얼굴, 요것도 뽕. 사실 얘도 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석을 붙이려고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몰래 여기다가 이걸 하나 박아놨어요. 여기 자석 똥 붙여놓으려고. 죄송합니다, 제 집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짠 이렇게 있고, 사실 제 기타는 뭐 되게 많이 있는데요. 저 민트색, 요게 이제 통기타고요. 네, 민트색 기타. 사람이 좀 특이해서 기왕 할 거 조금 이쁜 거 사고 싶어가지고 민트색 샀는데, 사실 어떤 뭐라 그러죠? 소리 자체는 그렇게 막 클리어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쁘니까. 네, 그리고 뭐 뒤쪽에 일렉, 베이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일렉까지만 좀 칠 수 있고요. 베이스는 잘 못 칩니다. 사실 칠 줄 거의 몰라요. 네. 그리고 뭐 여기 뭐 다양한 제가 받은 선물들도 막 있고 이런데, 요 정도 보여드리면 되고, 요 정도까지 보여드릴까요? 이쪽에 보면은, 엄청난 게 있죠. 뭐 이게 좌우 반전이긴 한데, 제가 그 졸업 논문으로 썼던, 잘 안 보이죠? 반전이라 주사전자 현미경 세컨더리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라는 걸 통해서 관찰한 관악산 화강암과, 그리고 또 이제 고등 지구화학 교과서, 여러분이 배우는 그 고등 지구화학 교과서에 있는 화강암, 심성암이죠. 심성암에 기재된 특성 비교를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사실은 학사 졸업 논문인데 뭐 퀄리티는 그냥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제 방은 이렇습니다. 제 방은 이렇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뭐 더 많은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벌써 노가리를 너무 많이 까서. 선생님 피아노 안 쳐주시나요? 피아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쳐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그리고 약간 좀 더워서 에어컨이 아니고 선풍기 좀 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얼굴이 아예 안 나오면 또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서운하잖아. 그죠? 그래서 옆에다 켜놓고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덥네요. 여기서 찍어보는 것도 처음이라 세팅하는데 조금 걸리는데, 이거 아니고 선풍기를 하나 켜겠습니다.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피아노를 좀 쳐드릴게요. 근데 피아노가 지금 그 뭐야 페달이 고장났어요. 페달이 고장나서, 뭐야 그 제일 오른쪽 페달이 고장났어요. 그 중요한 페달이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한 페달. 하도 많이 밟아댔으니까 고장났겠죠. 예, 그 소리를 울려주는 페달이 고장나가지고 소리가 막 그렇게 잘 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그거 고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고치지 않아도 그냥 하도록 할게요. 네. 결국에는 쓰려면 조금 각도를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제 얼굴이 그렇게 뭐 잘 나오질 않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죠? 네,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때 도율이가 질문을 했었는데, 질문했다고 되게 좋은 문제라고 했었는데, 요거를 사실은 설명하는 걸 좀 빼먹었던 것 같아. 그래서 화강암을 관입한 현무암이 무슨 뜻이냐? 이게 이거 했나요? 약간 가물가물한데 안 했던 것 같아서 그냥 한 번 더 할게요. 처음 제가 설명드릴 때는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은, 그 심성암, 이게 화성암은 화산암과, 그리고 이제 심성암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화산암을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친구들은 마그마가 분출할 때 생기는 거고, 심성암은 마그마가 관입할 때 생기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진짜 이 말이 도율이의 어떤 그 엄청난 해안, 섬세함, 이게 좀 깜짝 놀랐는데, 선생님 어떻게 현무암은 제가 알기로는 화산암의 카테고리에 있는데 얘가 어떻게 관입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선생님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선생님 잘못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잘못 가르쳐 드린 게 있어서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말씀드리고 필기노트에도 업데이트 해드릴 건데, 그거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이건 잘못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좀 엄밀하게 가볼게요. 뭐야? 엄밀하게 가보면은, 화산암은 마그마가 분출하는 게 맞죠. 분출이 맞고요. 관입 이건 그리고 심성암 같은 경우에는 분출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입이라는 걸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땅 있고 마그마가 아래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다 보면은 올라와서 얘가 이제 다른 색깔로 할까요? 마그마니까 올라와가지고 이제 분출을 하면 쟤를 뚫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뚫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화산을 형성하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은 분출이 맞아. 근데 이 부분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여기가 사실 관입하면서 뚫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주변을 이렇게 접촉 변성시킬 거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화산암은 엄밀히 말하면 관입도 합니다. 근데 처음 설명드릴 때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이 그러면 뭐 화산암이랑 심성암이 뭐가 다른 거예요? 분출의 여부 뭐 이런 머리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화산암 같은 경우는 분출만 말씀드렸고 심성암 같은 경우 관입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다채롭게 각도를 재서 보면 좋겠다. 그렇죠? 네, 10, 11, 12, 13 가겠습니다. 또 이럴 때처럼 언제나 답을 적어놓고 가도록 할게요. 얍, 얍. 네, 5, 4, 2, 1. 5, 4, 2, 1. 그리고 어차피 이거 다 풀 거니까 3, 3, 3, 3. 자, 지질시대를 구별하는 가장 큰 건 누대. 누대는 또 대기세로 구분이 되는데 그 교육과정 평가표를 보면요. 세 가지의 구분은 필요가 없고 기 정도까지만 봐줬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카모실대 석패, 트지백, 할내사 그 정도 기잖아요, 걔네. 딱 그 정도까지만 보면 되고 세 까지는 여러분은 볼 필요 없다라고 교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공부한 수준까지만 공부 잘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의 구분 기준 같은 경우는 오지훈 선생님이 이제 강의에서도 해주셨는데 생물체의 화석, 생물체 자체가 그 기준이라 생각하면 돼요. 한마디로 삼엽충, 삼필가포방 특히 삼엽충 한번 해볼까요? 삼엽충은 고생대 전체 다 나왔죠. 걔 같은 경우에는 다 나왔는데 걔가 중생대가 시작되면 한 마리도 없는 거야. 그죠? 공룡이 중생대에 아주 많았는데 중생대가 끝나면은 공룡이 한 마리라도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물체의 어떤 그 생물체가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화성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는 거고. 제가 누누이 강조 드렸지만은 순서 자체는 시원고중신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했냐면 시원하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된다고 했고 오지훈 선생님도 이렇게 가르쳐 주죠. 가나다라 마바 사아 이 순서니까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원 고중신 순인데 여기서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원시 고중신 순으로 그 지질 시대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원이 제일 많고 시가 그 다음 두 번째라고. 시원순이 아니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기서는 사실 원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 있지 않고 고중신에 대한 비교만 하면 돼서 정답을 쉽게 고중신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시원 고중신이 아니라 원시 고중신 순으로 순서가 나이가 제일 이렇게 적어진다. 자, 11번 생존기간 이런 류의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여러분 낯설어 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가시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자, 이렇게 카모실 대석패에서 한번 잘라주셔야죠. 왜냐면 여기까지는 고생되고 그 다음부터 중생되니까 트, G까지 나와 있네요. 근데 그 중에 산출되는 화석이 A, B, C, E 있는 어떤 지층이래요. 그러면 A, B, C, E가 다 나와야 되잖아요. A, B, C, E가 이게 다 나올 수 있는 층을 보면은 요 층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 층 A, B, C, E 그렇잖아요. 다른 층은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페름기층이라는 거예요. 카모실대 석패 고생대 후기죠. 고생대 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뭐시야 산필가프 방추충 같은 화석이 등장할 수 있겠죠. 요 정도. 푸줄리나 방추충 같은 친구죠. 요 정도. 음. 생존 기간만을 고려할 때 A, E 중 표준 화석으로 가장 적합한 건 B냐? 자, 표준 화석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했다시피 또로도로도또또로도로도또로도로도로로 표준 화석의 특징은 분포 면적이 어떻습니까? 아주 좁죠. 그리고 그 생존 기간 어떻습니까? 짧죠. 뭐래? 방금 뭐랬냐? 분포 면적은 굉장히 넓고, 그러니까 온 지구를 호령했고, 그 생존 기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죠. 그래서 특정 시기에만 살아준 애들이 표준 화석이 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생존 기간만을 고려할 때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안녕. 생존 기간만을 고려할 때라는 이유는 지금 분포 면적은 굳이 고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존 면적만 고려하라는 거는 분포 면적이 표준 화석은 크고 생존 기간 같은 경우는 작은데 여기서 분포 면적은 고려하지 말고 한마디로 생존 기간 짧은 녀석만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중 표준 화석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생존 기간이 작은 D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땡
C가 생존하던 기간 중에 포유류가 출현했느냐. C 같은 경우는 그 석탄기, 페름기, 트라이아스기인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척추동물 출현 시기 외우셔야 된다고. 어떻게? 완벽하지 않죠. 이게 우리가 고생물학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오지훈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거대로 갑시다. 그래. 양, 화, 포, 조 순으로 나오고 오, 대, 석, 트, 쥐. 이거 오지훈 선생님이 알려줬나? 몰라요. 제가 그냥 공부하다가 이렇게 발견했던 것 같기도 하고 홍은영 선생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출처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거 아셔야 돼. 그리고 5대 대멸종도 같이 해볼까요? 5대 페트백. 이걸 알아주시면은 기출문제도 다 풀린다고. 포유류 출현 언제냐면은 트라이아스기죠. 근데 지금 C 생존기간에 트라이아스기가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아까 이거 땡이었고. 그리고 나의 지층이 퇴적되던 시기에 나의 지층은 어디냐면 요거죠. 이거 페름기였죠. 삼엽충이 생존했느냐? 그렇죠. 왜냐면은 삼엽충은 모든 시기가 다 나오니까. 지금 이거 너무 빠르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여기 화석 공부 똑바로 하셔야 돼. 제가 미리 말씀드린데 실루리아기 오존 측량선이 제가 이거 필기 잘못했어요. 이거 기출문제 있더라고. 이런 중요한 사실을 제가 잘못 가르쳐 드리다니. 생각해보면은 실루리아기의 오존 측량선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실루리아기부터 육상생물이 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루리아기보다 앞서서 오존층이 있어줘야 그래야 이제 그 쉴드를 맞으면서 애들이 어느 정도 진화를 해서 그 이후에 등장할 수 있겠죠. 이거 그 아림이가 말을 해줘가지고 제가 엄청 지대한 실수를 지금 수정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그거를 필기노트에 지금 수정을 해놓을게요. 어쨌든 네, 좋은 지적. 언제나 오픈된 우리 수업. 제가 항상 옳지 않습니다. 제가 틀린 것 같다 그러면 언제나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저도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생물군 화석이다. 실제 생물군 화석. 생물들의 화석들은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보고 호주 에디아카라. 이거 뭐겠어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원생누대. 네, 이때 있던 이 카르니아가 성캄브리아 시대. 성캄브리는 시생 원생 이렇게 두 개 있는데 그중에 얘는 원이죠. 그리고 캄브리아기 이전에 생존하던 다양한 생물 크죠. 캄브리아기 이전이니까 선 캄브리아잖아. 먼저 선자 써서. 기억은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냐? 기억은 카르니아. 지금 이건 뭐라고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동물은 호흡을 하죠. 우리 아무리 지구학 선택자라도 이건 알아셔야 돼. 식물이 광합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은 호흡입니다. 땡. 전체 CG 시대 대부분 차지하는 거는 캄브리아기 이전, 성캄브리아 이전에 C1 더하면 엄청나. 제가 여기다가 이것도 오준 선생님 그 강의를 좀 가져왔는데 여기다 적어놨었던 걸로. 네, 성캄브리아 시대가 전체 지지 시대 8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냥 계산하면 되죠.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전체 46억 살에서 그 5.5억 년 앞에까지니까 대충 뭐 한 40.5억 년, 그 정도를 차지하는 거니까 대충 퍼센트로 여러분이 바꿔보시면 88%. 대충 감을 잡으시라고. 성캄브리아 시대가 엄청 길구나. 고중신이 생각보다 진짜 짧구나. 그죠? 이 정도로 여러분이 감을 잡고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조금 문제가 다를 수 있다. 시생누대에 해당을 하느냐? 어디 갔어? 디귿 캄브리아기는 시생누대가 아니고 고생대죠. 고생대 시작이 카모실대석배 카모로 시작하잖아요. 자, 현생누대 중 어느 지질시대의 대륙분포다. 현생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시생누대, 원생누대, 그 다음에 고중신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고중신이 현생입니다. 현생을 살아! 현생누대. 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이거 빠져. 네,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냐면은 한마디로 고중신 사이 중간에 있는 어떤 대륙 분포인데 뭐 어떤 대륙 분포냐면 아무래도 고말 중초 꽝 판기아 받고 지금보다 조금 애들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 대륙들끼리. 한마디로 고말에 꽝 받고 중초에 찢어지고 있는 이 판기아. 아마 요 시즌 정도의 그 그림일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암모나이트가 충분히 살 수 있고 제가 이거 좀 기억하라고 했었죠. 강원도 태백시 군문소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해성층, 석회암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석회암층은 기본적으로 바로 해성층 가셔도 되고 식물이 쌓인 석탄층 같은 경우는 식물이 쌓인 육성층 가셔도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지훈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석회암층 퇴적되고 있었던 거 아니고 이건 고생대니까 지금 우리는 중생대. 멤버들 신생대인데 무슨 소리야. 끝. 자, 그림은 46억 년 전부터 시작된 그 원생누대, 현생누대, 시생누대 상대적 길이. 자, 상대적 길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원 고중신 맞아요? 에이, 아니지. 원시 고중신 순이라고. 그래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게 원, 그리고 원생. 그 다음 파이가 시생, 그 다음 파이가 현생. 그 다음 파이가 현생이라고 볼 수 애매하죠. 왜냐면 이 파이랑 볼 때.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ABC 중에 알려줬으니까 B 원생, C
시생. 그럼 남는 A는 현생인데 그렇다면 선생님 46년부터 시작된 지구 역사에서 지금 저 하얀색 파인 도대체 뭡니까? 저건 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왜냐면 요거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요게 바로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던 그 명왕누대 헤이디언 에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고. 맨 처음에 46억 살부터 40억 살까지 다 막 마그마 바다로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던 시즌이 있었다 했잖아요. 요 암흑기라고 제가 얘기했던. 이거는 사실은 엄밀한 용어가 아니에요. 엄밀한 그 학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 오지훈 선생님은 명왕누대라고 설명을 하시고 뭐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걸 보시면은 뭐 암흑대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영어 위키피디아를 보면 헤이디언 에이지 하데스가 뭔가 군림하는 그런 지옥과 같은 시기다 뭐 이런 식으로 저거는 말 그대로 모르잖아. 46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뭐 어땠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용어는 딱히 없고, 네, 그냥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지만 중요한 건 뭐였어요? 시생누대가 40억 년부터 시작이라는 걸 모르면은 우리가 이 원시고중신 수준이라는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지.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상식물 같은 경우는 실루리아기에 출연을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존층은 실루리아기보다 앞입니다. 네, 앞이고 원생누대는 B냐? 네, 맞죠? 그래서 A 현생누대 A 맞고 B는 앞선 시대냐? 원생이 시생보다 앞선이 아니죠. C 원순인데 그죠? 이걸 만약에 C라고 하고 이걸 만약에 원이라 했으면 이거 맞았다고 해서 5번 찍었겠지.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림은 현생누대 동안 한마디로 고중신 동안 주요 생물과는 생존식이고요. A, B, C는 각각 양서류, 조류, 거시식물인데 이 옛날 5.5부터 대충 5.5부터니까 고생대죠. 고생대 시작부터 이렇게 넘어오면서 얘네가 생존 시기니까 요때는 바로 각각의 출현 시기가 되겠죠. 출현 시기. 그죠? 출현 시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거는 얘네들의 출현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양, 파, 포, 조 순으로 출현을 했고 따라오시면서 읽어줘야 돼. 오대석, 트지 마음속으로라도 읽으세요. 도서관에 계신 분들이나 스카이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하면서 외워주는 거지. 5대 대멸종 다시 한번 더. 5대 페트백. 좋아. 지금 따라하는 분들 계시잖아. 그지? 그 중에서 여기서 지금 문제에 나온 거는 양서류, 조류. 양서류, 조류. 일단은 양서류는 대봉기겠고 조류는 쥐락이겠습니다. 거시식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셨어야 되는 게 여기 있죠. 고생대말. 속시는 중생대말. 오케이? 요렇게. 양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지훈 선생님의 그 피그노트 플러스 그 김도현 학생이 어떤 영어 사이트 웹사이트까지 긁어오면서 진짜 훌륭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뽀뽀라도 해줄까? 진짜 훌륭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김도현과 김도현 둘이 무슨 관계죠?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둘이 양치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이렇게 가져다 주셔서 참 감사한데 양치식물의 실현 시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지훈 선생님 필기노트 및 뭐 영어 웹사이트를 참고한 결과 실루리아기에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면은 실루리아기부터 육상 생물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육상 생물이 바로 동물이 올라올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식물이 첫 번째 제일 고생대 식물이 양치식물이 실루리하게 생겼다는 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근거가 있어야죠 항상. 네, 뇌피셜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실루리아기 때 이거 필기노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실루리아기 때 오존층 형성이 제가 실수했어요. 네, 오존층 형성이 아니에요. 오존층 형성 이거보다 앞에다. 선생님 그럼 언젠가요? 언제인 것까지는 저는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한 거는 실루리아기보다는 앞에다. 육상식물 출현이 오존층 형성 실루리아기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시 같은 경우는 그 고생대 말인 거잖아요. 어양파 포조 오대석 카모실대 석패 대충 뭐 요쯤에 이제 거시 식물이 출현했겠죠. 거시는 여기. 순서를 봤을 때 양서류 먼저, 거시 그 다음 조류 나중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제일 먼저 출현한 요게 양서류, 그 다음이 거시, B가 거시, 마지막에 조르지, 네, 쥐라기. 그래서 A가 양서류 맞고 A의 출현 사이와 시기와 한마디로 양서류의 출현 시기와 B의 출현 시기, 거시의 출현 시기 사이에 방추충이 멸종을 했느냐? 자, 방추충 같은 경우는 그 고생대 말 카모실대 석패 중에 석패 두 개의 표준화석이죠. 근데 지금 이 말은 A의 출현 시기는 여기고 대봉기, B의 출현 시기는 여기 거시, 여기 한마디로 고생대 말, 그 말이잖아요. 딱 고생대까지. 이 사이에 방추충이 멸종을 했느냐? 아니, 방추충은 그 고생대 말 이후에 여기 이후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멸종하는데 지금 요 사이에서 멸종할 리는 없다. 오히려 여기에
어떤 특징을 지시하는 표준화석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헛소리죠. 공룡은 C보다 먼저 출연해. C는 조지, 쥐락이잖아요. 공룡은 출연은 중생대의 시작과 함께 출연을 했겠죠. 그러니까 먼저 출연이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4강의 이점 끝. 자, 어차피 집에서 하는 거고, 지금 뭐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영상을 끊고 그 다음에 4강 3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한번 끊고 가자.